해가 서서히 기울어가는 늦은 오후, 허름한 단독주택 마당에서 백구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골목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무거운 리어카를 끌고 오는 작은 체구가 보이자 백구는 더욱 신나게 꼬리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13살 현우가 온 얼굴에 땀을 흘리며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백구야, 오늘도 기다렸구나. 현우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리어카에는 하루 종일 주운 폐지와 빈병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손으로는 버거울 법한 무게였지만 현우는 묵묵히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구는 현우 주변을 맴돌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길을 지나는 이웃들이 현우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13살 아이가 어른들도 힘들어하는 폐지 줍기를 하고 있으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선뜻 나서서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살림살이로 바빴으니까요. 할머니, 다녀왔어요. 현우가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안방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0 중반의 할머니가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워 계셨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손자를 보는 눈빛만은 따스했습니다. 우리 현우 고생했구나. 오늘은 얼마나 모았니? 할머니, 오늘은 조금 더 모았어요. 김 사장님이 페트병 값을 더 쳐주셔서요. 현우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지폐 몇 장을 꺼내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 작은 손을 꼭 감싸 안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13살 아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기침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나오는 기침 때문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현우는 할머니가 기침할 때마다 등을 토닥여드렸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 약 좀 사드릴게요. 오늘 번 돈으로. 아니야, 현우야. 그 돈은 쌀 사는데 써야지. 할머니는 괜찮아.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색은 날로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식은땀을 자주 흘리셨고 입맛도 잃어가고 계셨습니다. 현우는 이런 할머니를 보며 가슴이 답답했지만 어린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가 능숙한 손놀림으로 보리밥을 짓고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찬장에는 된장통 하나와 김치통 하나만이 외로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쌀이 떨어져서 보리를 더 많이 넣어 밥을 지어야 했습니다. 백구가 부엌 앞에 앉아서 현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것 같았지만 백구도 집 형편을 아는 듯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밥그릇에서 조금씩 덜어내어 백구에게 주곤 했습니다. 할머니, 밥 드세요. 소반 위에 놓인 음식은 보리밥과 된장국, 그리고 짠지 몇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할머니 앞에 밥상을 차려드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다가 또다시 기침을 하셨습니다. 요즘 들어 기침이 더 심해지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기침이 너무 심해요. 괜찮다. 그냥 감기야. 약국에서 약만 사다 먹으면 나을 거야. 할머니는 현우를 걱정시키지 않으려 애써 태연한 척 하셨지만 현우는 할머니의 상태가 날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들리는 기침 소리,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 자주 앓으시는 두통까지 병원에 가야 한다는 걸 둘 다 알고 있었지만 병원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밥을 조금 드시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입맛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현우는 할머니가 드시지 않은 밥을 자신이 먹었습니다. 음식을 버릴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난 후 현우는 마당에 나와 백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백구는 현우 곁에 바짝 붙어 앉아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듯 조용히 현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을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백구의 따뜻한 체온이 현우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백구야, 우리 할머니 아프지 않게 해줘. 그게 내 소원이야. 현우가 백구의 목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백구는 마치 대답하듯 현우의 손을 살짝 핥았습니다. 현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반지 하나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낡고 빛이 바랜 반지였지만 현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이거 하나만은 절대 잃으면 안 돼. 엄마가 남겨주신 유일한 거니까. 현우는 반지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백구가 현우의 무릎에 턱을 올리고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별이 뜨기 시작하는 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골목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 이창호였습니다. 그는 엄격한 표정으로 이 집을 노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8달째 월세라니. 더는 못 참아. 창호의 얼굴에는 짜증과 함께 묘한 복잡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하며 집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돌아서서 자신의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내일은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심을 품고 말입니다. 현우는 창호가 자신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백구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내일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한 마음이 가슴 한편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기침 소리가 밤새 계속되어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여 할머니께 드리려던 참에 대문 앞에서 무거운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쿵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침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백구가 갑자기 귀를 쫑긋 세우며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누구세요? 현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이창호가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제보다 더욱 단단해진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창호는 현우를 내려다보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계시나? 네. 잠깐만요. 현우는 급하게 안방으로 달려가 할머니를 깨웠습니다. 할머니는 밤새 기침을 하시느라 지쳐 계셨지만 집주인이 왔다는 말에 서둘러 일어나셨습니다. 낡은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으시며 마루로 나오셨습니다. 아, 창호 씨, 이렇게 일찍요? 벌써 8달째입니다. 창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손을 비비셨습니다. 현우는 할머니 뒤에 서서 불안한 마음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예요? 돈 없으면 나가야지요. 저도 사정이 있습니다. 창호는 팔짱을 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허름하고 낡은 집 곳곳이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나가 있었고 마루는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창호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창호 씨,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약감 때문에 현우가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13살 아이의 작은 손이지만 할머니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약값이요? 그건 저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월세는 월세고 병은 병이에요.
창호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으신 듯 고개만 떨구고 계셨습니다. 현우는 창고로 쓰던 작은 방에서 자신이 모은 돈을 들고 나왔습니다. 아저씨, 이거라도 받으세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현우가 내민 돈은 고작 몇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창호는 그 돈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돈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밀린 월세가 얼만데. 그때 백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습니다. 와랄랄. 평소보다 격렬하게 짖으며 창호와 현우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백구는 마치 현우를 보호하려는 듯 창고 앞에 서서 창호를 향해 으르렁거렸습니다. 백구야, 안 돼. 현우가 백구를 말렸지만 백구는 계속해서 흥분한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백구의 입에서 무언가가 떨어졌습니다. 작고 둥근 무언가가 마루 위에서 굴러다녔습니다. 창호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그 작은 물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창호는 애써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개까지 주인 닮아서 억세네. 창호는 씁쓸하게 내뱉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방금 본 것에 대한 의문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본 것이 맞을까? 아니면 자신의 착각일까? 현우는 급하게 바닥에서 그 물건을 주워들었습니다. 낡은 반지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었습니다. 현우는 그 반지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으며 창호를 올려다봤습니다. 아저씨, 정말 나가야 해요?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창호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 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밀린 월세를 다 갚거나 아니면 나가세요. 창호는 단호하게 말하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반지가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창호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생각을 지웠습니다. 할머니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으실 뻔했습니다. 현우가 재빨리 할머니를 부축해드렸습니다. 백구도 할머니 곁으로 다가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마치 위로하듯이요.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뭔가 방법을 찾을게요. 현우는 어른스럽게 할머니를 달랬지만 실제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13살 아이가 일주일 만에 밀린 월세를 모두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창호는 대문을 나서면서도 계속 뒤를 돌아봤습니다. 그 반지가 정말 자신이 알고 있는 그것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오래전 일이었고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골목길을 걸으며 창호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었습니다. 사업은 사업이고 개인적인 감정은 별개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다짐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한편 집안에서는 현우와 할머니가 서로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두 사람 곁에 조용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처럼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창호가 떠난 후 마을에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마을회관 앞 평상에 모여있던 아주머니들부터 시작해서 슈퍼마켓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아저씨들까지 모두가 현우네 집 이야기로 분주했습니다. 저 집 곧 쫓겨난다던데? 애는 뭘 잘못했나? 불쌍해서 어떡해. 할머니도 많이 편찮으시던데 이런 일까지 생기고. 현우가 리어카를 끌고 골목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도 있었고 호기심 가득한 시선도 있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인 채 빨리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현우야, 잠깐. 김 사장이 현우를 불렀습니다. 폐지를 사주는 고물상 사장이었습니다. 현우는 평소보다 무거워 보이는 발걸음으로 다가갔습니다. 소문 들었다. 참 안 됐구나. 김 사장은 현우의 어깨를 툭툭 두드리며 안쓰러워했습니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눈물이 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금 더 쳐줄게. 힘내라, 현우야. 김 사장이 평소보다 조금 더 많은 돈을 현우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현우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며 돈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도움만으로는 밀린 월세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현우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현우는 백구와 함께 걸으며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백구야, 사람들이 다 우리 일을 알고 있어.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걱정해주는 마음은 고마워. 백구는 현우 곁을 따라 걸으며 가끔씩 현우의 손을 하찼습니다. 마치 괜찮다고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현우는 백구의 따뜻한 위로에 조금이나마 마음이 달래졌습니다. 백구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 일주일 안에 그 많은 돈을 어떻게 구하지? 현우가 백구에게 물었지만 백구는 당연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현우를 바라보는 백구의 눈빛에는 따뜻한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할머니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창호가 다녀간 후 더욱 수척해 보였습니다. 걱정과 스트레스 때문인지 기침도 더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현우야, 오늘은 어땠니? 할머니, 김 사장님이 조금 더 주셨어요. 그런데 현우는 말을 끝까지 잇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봐도 일주일 안에 밀린 월세를 마련하기는 불가능했습니다. 할머니도 현우의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짐작하셨습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미안하다. 할머니 때문에 내가 이런 고생을.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현우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대문 쪽을 향해 짖기 시작했습니다. 또 누군가가 오는 모양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창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단단한 결심을 품고 온 것 같았습니다. 창호는 서류 몇 장을 들고 와서 현우와 할머니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계약서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밀린 월세를 정산하지 못하면 집을 비워주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그 서류를 보며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 돈을 마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현우는 창호를 올려다보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더 열심히 일할게요. 밤에도 일하고 주말에도 계속 일할게요. 하지만 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도 더 이상 못 기다려. 그때 백구가 또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창호와 현우 사이를 막았습니다. 백구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무언가 간절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게가 또. 창호가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을 때 백구가 갑자기 현우의 바지를 물고 잡아당기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균형을 잃으며 비틀거렸고 그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던 반지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창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반지를 보는 창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반지, 어떻게 여기 있는 거지? 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급하게 반지를 주워들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남겨주신 거예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기념품이에요. 창호는 그 말을 듣고
더욱 충격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며 숨쉬기조차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창호는 체면 때문인지 애써 태어난 척 하려 했습니다. 그런가. 그냥 비슷해 보여서. 창호는 더듬거리며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하지만 현우와 할머니는 창호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때까지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집을 비워주세요. 창호는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본 반지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분명히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반지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럴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현우는 반지를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으며 백구를 바라봤습니다. 백구야, 내가 이걸 떨어뜨려서 아저씨가 이상하게 반응한 것 같아. 왜 그랬을까? 백구는 현우를 바라보며 조용히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창호가 떠난 후 현우는 마당에서 백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창호가 보인 이상한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반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변하며 말을 더듬던 모습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백구야, 아저씨가 왜 그랬을까? 우리 엄마 반지를 보고. 현우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다시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낡고 빛바랜 반지였지만 현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늘 말씀하시길 엄마가 현우를 낳고 세상을 떠나시면서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이라고 했습니다. 백구가 현우의 손을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꼬리를 세우며 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백구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창호는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도 자꾸만 현우가 떨어뜨린 반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반지의 모양, 색깔, 심지어 안쪽에 새겨진 작은 상처까지 모든 것이 기억 속에 그것과 일치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창호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의 생각을 부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불안감을 억누를 수는 없었습니다. 창호는 술잔을 기울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20여 년 전 창호에게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약혼 반지를 끼워주며 평생을 함께하자고 약속했었습니다. 하지만 창호는 사업 실패와 빚더미에 눌려 결국 여인을 떠났습니다. 비겁하게 도망쳤던 것입니다. 그때 그 여인이 창호에게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창호 씨, 저 혼자라도 잘 살아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이후로 창호는 그 여인의 소식을 일부러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죄책감과 후회가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창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술잔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려서 술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현우가 그 여인의 아이라면, 만약 자신의 아이라면. 창호는 급하게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과거의 유품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창호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한쪽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약혼 반지였습니다. 원래는 한 쌍이었지만 여인에게 준 것은 그 여인이 가져갔고 자신의 것만 남아 있었습니다. 창호는 그 반지를 손에 들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현우가 가진 반지와 똑같은 디자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안쪽에 새겨진 작은 흠집까지 일치했습니다. 창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 아이가 내 아들인가? 창호는 상자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젊은 시절 여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김정미였습니다. 현우 할머니의 딸이었습니다. 창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을 떠난 후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지만 알기 두려웠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창호는 집을 나서서 현우네 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그 길로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마당에서는 현우가 백구와 함께 놀고 있었습니다. 창호는 담 뒤에 숨어서 현우를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현우의 얼굴을 유심히 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눈매가 자신과 닮아 있고 코 모양도 비슷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웃는 모습이 젊은 시절의 자신과 똑같았습니다. 정말 내 아들인가? 창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려 했다니 자신이 얼마나 비정한 인간인지 깨달았습니다. 그때 백구가 창호의 존재를 눈치채고 짖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백구의 시선을 따라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창호는 급하게 자리를 피했지만 현우는 이미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백구야, 누가 있었어? 현우는 백구가 짖은 방향을 살펴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요즘 들어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자주 받고 있었습니다. 창호는 집으로 돌아와서도 마음을 정리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우가 자신의 아들이라면 집에서 쫓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외면했던 책임을 지금 와서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창호는 책상 앞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복잡한 감정들이 얽히고 설켜서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후회, 죄책감, 그리고 뒤늦은 부성애까지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정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창호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지만 그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창호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할까요? 아니면 계속 모른 척해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창호는 술에 취해 과거의 유품들을 하나씩 꺼내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상자 안에는 정미와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편지, 사진, 그리고 한쪽만 남은 반지까지 모든 것이 창호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미야, 내가 정말 나쁜 놈이었지. 창호는 정미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젊고 아름다웠던 그 여인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자신은 어려운 현실 앞에서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창호는 정미가 쓴 편지를 이제야 펼쳐봤습니다. 이미 누렇게 바랜 편지였지만 글씨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창호 씨, 당신이 떠난 후에도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아이만큼은 잘 키우겠다고 약속할게요. 언젠가 이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를 찾는다면 그때는 따뜻하게 안아주세요. 창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정미는 임신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창호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후회했습니다.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비겁했을까요? 왜 끝까지 책임지지 못했을까요? 설마 그 여인이 낳은 아이가 현우인가? 창호는 중얼거리며
다른 편지들도 읽어봤습니다. 정미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몇 번 편지를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창호는 그 편지들을 읽지 않고 서랍 깊숙이 감춰둔 채 외면했었습니다. 이제야 그 편지들을 읽고 있었습니다. 우리 현우가 벌써 돌이 지났어요.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특히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되는 게 똑같아요. 현우가 이제 걸어 다녀요. 아빠라고 부르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언젠가 당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현우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요. 아빠가 없어서 아이가 힘들어해요. 그래도 씩씩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편지를 읽을수록 창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한 아버지였는지, 정미가 얼마나 혼자서 힘들게 아이를 키웠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정미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에 쓴 것이었습니다. 글씨가 많이 떨려 있었습니다. 창호 씨, 저는 이제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병이 많이 나빠졌거든요. 현우는 제 어머니가 돌봐주시기로 했어요. 부탁이 있어요. 언젠가 현우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세요. 저는 현우에게 당신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반지만큼은 물려주려고 해요. 당신과의 유일한 증표니까요. 창호는 편지를 읽고 오열했습니다. 정미는 끝까지 자신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현우를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아이를 집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인가. 창호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20여 년 동안 외면했던 진실이 이렇게 무겁게 다가올 줄 몰랐습니다. 같은 시간 현우의 집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현우를 불러 앉히고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현우야, 할머니가 너에게 해주지 못한 이야기가 있단다. 무슨 이야기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너희 엄마, 정미는 너를 낳고 얼마 후에 세상을 떠나셨단다. 병이 너무 깊어서. 현우는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지만 다시 들으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 아버지, 그 사람은 정미가 임신했을 때 떠나버렸어. 무책임하게 도망쳤지.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있었지. 하지만 그 사람은 어려운 일이 생기자 정미를 버리고 도망쳤어. 그래서 할머니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단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딸을 버리고 떠난 남자에 대한 오랜 원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이 이창호였어. 현우는 그 이름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집주인의 이름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명이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설마 집주인이 자신의 아버지일 리는 없을 테니까요. 할머니, 그 사람은 지금 어디 있어요? 모르겠다. 그 후로는 소식이 없어. 아마 다른 곳에서 살고 있을 거야. 할머니는 한숨을 깊게 내쉬셨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남기고 간 마지막 거니까 절대 잃으면 안 돼요. 현우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반지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그래, 그건 너희 아버지가 엄마에게 준 약혼 반지야. 엄마가 죽기 전에 너에게 꼭 물려주라고 했단다. 현우는 반지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작은 반지가 아버지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라니. 그런데 그 아버지는 자신들을 버리고 떠났다니. 할머니, 저는 그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우리를 버린 사람을 왜 만나야 해요? 할머니는 현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현우야,
그 사람에 대해서는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너의 아버지는 아버지야. 언젠가는 진실을 알아야 할 때가 올 거야. 현우는 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호라는 이름 그리고 반지를 보고 놀랐던 집주인의 반응. 혹시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요? 밤은 깊어갔고 창호와 현우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이미 드러나고 있었지만 둘 다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호는 밤새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해가 중천에 뜬 후에야 깨어났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어젯밤 깨달은 진실은 더욱 선명하게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창호는 흐트러진 옷을 정리하고 세수를 한 후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창호는 중얼거리며 고민에 잠겼습니다. 진실을 알았지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20여 년 동안 외면했던 아들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무엇보다 현우와 할머니가 자신을 받아들일까요? 창호는 정미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특히 마지막 부분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언젠가 현우가 어려움에 처하면 도와주세요. 지금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현우는 집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었고 그것도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창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현우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진실과 마주해야 할 때였습니다. 현우네 집 대문 앞에 서자 창호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안에서는 현우가 할머니의 등을 두드려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의 기침이 더욱 심해진 것 같았습니다. 창호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마치 손님처럼요. 누구세요?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창호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 창호입니다. 문이 열리자 현우가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창호의 표정을 보고 현우도 놀란 것 같았습니다. 창호의 눈가는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계신가요? 할 말이 있습니다. 현우는 의아해하며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할머니는 기침을 하시며 마루로 나오셨습니다. 창호를 보는 할머니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또 월세 이야기인가요? 금요일까지라고 하셨잖아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창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창호는 현우와 할머니를 번갈아 보며 말을 꺼내기 어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저 아이, 현우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할머니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현우도 깜짝 놀라며 창호를 바라봤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는 걸까요? 그게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요? 할머니는 경계심을 드러내며 대답하셨습니다. 창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습니다. 현우 어머니, 정미 씨를 아셨나요? 그 순간 할머니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놀람과 분노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설마, 당신이... 할머니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창호를 노려봤습니다. 현우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점점 상황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정미가 누구예요? 그리고 아저씨는 왜? 현우가 당황하며 물었을 때 창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서 할머니와 현우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20여 년이 지나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우는 상황을 파악하며 점점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설마 이 아저씨가. 그래, 현우야. 이 사람이 너희 아버지야. 정미를 버리고 도망친 바로 그 사람이야. 할머니의 말에 현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집주인이 자신의 아버지라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창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저도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현우가 가진 반지를 보고서야 정미에게 준 약혼 반지였습니다. 현우는 주머니에서 반지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반지가 이런 큰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다니. 그럼 아저씨가 정말 제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창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하다, 현우야.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뭐가 바뀌나요? 정미가 얼마나 힘들게 혼자서 현우를 키웠는데, 병원비도 없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창호는 할머니의 말에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복잡한 감정에 휘말렸습니다. 분노, 슬픔, 그리고 묘한 안도감까지. 아버지를 찾았다는 기쁨보다는 원망이 더 컸습니다. 아저씨, 아니,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나요? 현우의 말에 창호는 더욱 가슴이 아팠습니다. 현우야, 나는 아버지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너희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줬어. 백구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현우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백구는 현우의 손을 하드며 위로하듯 행동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침묵하시다가 입을 여셨습니다. 당신도 이미 알 거요. 내 딸, 당신 때문에. 할머니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정미가 얼마나 힘들게 살다가 세상을 떠났는지, 현우가 얼마나 어린 나이에 고생하고 있는지, 모든 것이 창호 때문이었습니다. 창호는 무릎을 꿇은 채 말했습니다. 제가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현우의 교육비, 할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그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현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어요. 제가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는데. 그런데 아저씨는 바로 옆에 있으면서 우리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잖아요. 현우의 말에 창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백구가 갑자기 창호에게 다가가서 그의 손을 하찼습니다. 마치 용서한다는 듯이요. 이 순간 과거와 현재가 맞닿으며 모든 사람들의 감정이 복잡하게 얽혔습니다. 분노와 용서, 원망과 그리움이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백구가 창호의 손을 잡는 모습을 보며 현우는 더욱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동물도 용서하는데 자신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현우는 백구를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제 아버지예요? 창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현우야. 아버지가 너무 늦게 나타나서 미안하다. 그 순간 골목 저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웃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창호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이상했기 때문입니다. 저게 뭔 일이야? 집주인이 왜 저러고 있지?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사람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현우는 부끄러워하며 할머니의 치마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런 광경을 이웃들이 보는 것이 민망했습니다. 박씨 아주머니가 가장 먼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창호 씨가 왜 이러고 계세요? 할머니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시겠는 듯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창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창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은 더욱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김 아저씨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월세 받으러 온 거 아니었나요? 그때 이웃 중 나이 많은 최 할아버지가 뭔가를 눈치챈 듯 현우와 창호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잠깐, 현우 이 아이 얼굴이 창호 씨랑 참 닮았네. 최 할아버지의 말에 사람들도 하나씩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눈매와 창호의 젊은 시절 모습이 참 비슷했던 것입니다. 설마 창호 씨가 현우의? 박 씨 아주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창호는 고개를 더욱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제가 현우의 아버지입니다. 그 말에 이웃들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의 아버지였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그럼 그동안 몰랐던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을 집에서 쫓아내려고 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누군가는 동정의 시선을 보냈고 누군가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 아주머니가 분노하며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 집주인이 그 여인 버리고 도망친 그 남자였단 말이에요? 현우는 이웃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할머니도 당황하신 채로 현우를 끌어안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조용히 해주세요. 아이가 놀라잖아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런 극적인 상황을 목격한 사람들은 각자의 의견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미가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데, 혼자 아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병원비도 없어서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창호는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마땅히 받아야 할 비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제 아버지예요? 창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현우야. 아버지가 너무 늦게 왔구나. 현우는 복잡한 표정으로 창호를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를 찾았지만 기쁨보다는 원망이 더 컸습니다. 왜 엄마를 버리고 가셨어요? 현우의 질문에 창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겁쟁이였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도망치고 싶었어. 그럼 엄마는?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버리고 가신 거예요? 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창호는 현우의 질책을 받으며 더욱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을 숨죽이며 지켜봤습니다. 현우야, 아버지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창호가 간절하게 물었지만 현우는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3살 아이에게는 너무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입을 여셨습니다. 창호 씨, 당신이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현우가 결정할 일이에요. 할머니의 말에 모든 시선이 현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현우는 백구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백구는 현우의 손을 하드며 위로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현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찾고 싶었지만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저씨가 우리를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을 때 정말 무서웠어요. 창호는 현우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극적인 상황을 보며 각자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창호를 비판했고 어떤 사람은 현우를 동정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것이었습니다. 창호는 모두의 눈앞에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이제라도 속죄하고 싶다. 현우는 창호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백구가 현우와 창호 사이를 오가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화해를 중재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순간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현실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흘렀습니다. 마을에 봄이 찾아오고 현우네 집 마당에는 할머니가 심으신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마당 한켠에서 꼬리를 흔들며 가족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이제 창호의 건재상의 일을 조금씩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창호는 현우를 단순히 심부름꾼이 아닌 아들로 대하려고 노력했고 현우도 창호를 조금씩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현우야, 이 자재 좀 정리해 줄 수 있겠니? 네, 알겠어요. 아버지. 현우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직 어색했지만 예전보다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창호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자신이 이런 호칭을 들을 자격이 있는지 여전히 의문스러웠지만 현우가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창호는 약속한 대로 할머니의 병원비를 모두 책임졌습니다. 할머니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시며 치료를 받고 계셨고 기침도 많이 나아지셨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더구나. 약만 꾸준히 드시면 큰 문제 없다고 하셨어. 할머니의 말에 현우와 창호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할머니의 건강이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창호는 현우의 생활비도 책임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더 이상 폐지를 주우러 다닐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대신 방과 후에는 건재상에서 가벼운 심부름을 하며 창호 곁에 머물렀습니다. 현우야, 무거운 건 아저씨가 들 테니 넌 계산서만 전해줘. 네, 아버지. 제가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할게요. 현우는 단순히 일을 돕는 것이 아니라 창호의 곁에서 가족으로서 함께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창호는 현우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 역할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창호를 비판적으로 바라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진심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김 사장이 현우를 보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요즘 학교 잘 다니고 있구나. 공부는 어때? 네, 재밌어요. 아버지가 학용품도 다 사주시고 과외도 받게 해주셔서 성적이 많이 올랐어요. 김 사장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창호를 바라봤습니다. 창호 씨, 늦었지만 잘하고 있네요. 현우가 많이 밝아졌어요. 창호는 김 사장의 말에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그래도 현우가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니까 감사하죠. 박씨 아주머니도 할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창호 씨가 정말 달라졌어요. 현우 새 옷도 사주고 할머니 병원비도 다 내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다가 대답하셨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우만 행복하면 되는 거죠. 어느 일요일 오후 현우는 창호와 함께 정미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창호가 먼저 제안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정미에게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묘소 앞에서 창호는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미야, 정말 미안하다. 너무 늦게 왔어. 현우도 어머니 앞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찾았어요. 처음에는 많이 화났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가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를 용서할게요. 창호는 현우의 말에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우가 이렇게 넓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정미의 교육 덕분이었습니다. 현우야, 아버지가 앞으로 더 잘할게. 엄마 목까지 해줄게. 네, 아버지. 저도 열심히 공부할게요. 두 사람은 정미의 묘소 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백구가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가족의 든든한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호도 이제는 백구를 자연스럽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백구야, 고마워. 내가 반지를 떨어뜨려서 우리가 진실을 알게 되었구나. 백구는 꼬리를 흔들며 창호의 손을 핥았습니다. 마치 모든 걸 이해하고 있다는 듯이요. 저녁 식탁에는 예전과는 다른 풍성한 음식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창호가 장을 봐왔고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요리하셨습니다. 현우는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할머니, 맛있어요. 우리 현우가 많이 먹어야지. 키도 더 크고. 창호도 함께 웃으며 말했습니다. 현우야, 중학교 가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해. 아버지가 대학까지 보내줄게. 정말이요? 감사해요, 아버지. 현우의 환한 미소를 보며 창호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행복한 순간을 이제야 만끽할 수 있다니. 비록 늦었지만 현우와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밤이 되어 현우는 마당에서 백구와 함께 별을 보며 말했습니다. 백구야, 우리 이제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 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건강해지시고. 현우는 주머니에서 낡은 반지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 이 반지는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새로운 가족을 잇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셔서. 이제 우리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현우는 반지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호는 거실에서 할머니와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진실은 결국 우리를 만나게 합니다. 그리고 용서는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현우네 가족은 이제 진정한 화해를 통해 새로운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